친한 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이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원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세 번째 뵙네요. 예, 자주 뵈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그 탄소 배출권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리고 이런 제도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번 기업이 실제로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 산을 가꾸는 것으로 돈을 번 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빙카본? 예.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리빙카본이라는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새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무로부터 좋은 형질을 뽑아서 새로운 일명 슈퍼나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나무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는. 빨리 자라니까 결국 나무는 빨리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탄소 배출권 가지고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아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산림탄소 상세제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산림 관련 탄소 배출권은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합니다. 심었다고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5년, 3년이나 5년이나 후에 잘 자랐는지 많이 흡수했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주거든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 올해인가 작년 말쯤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 조금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했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회사가 뉴스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런 기술들을 높게 평가받아서 이제 뭐 엔젤 펀드나 이제 중견 IT 테크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참 뭐 이제 대부분의 미국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마케팅 능력. 그렇죠.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투자를 많이 받은 걸로 돈을 번 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상 부러운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부럽습니까? 좀 부럽지 않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환경 관련 스타트업들이 젊은 친구들 기념으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뭐 제가 많이 만나보진 못했지만 옆에서 듣고 뭐 제가 만나보고 해도 다들 어려워하는 게 투자금이 뭐 젊은 분들이 얼마나 돈을 갖고 시작했겠어요. 그냥 진짜 몸과 머리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다시 옆으로 돌아가자면 이런 기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뭐 산림자원을 전공했고 전공이시니까 전공에서 육종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학이라는 거는 결국 품질 좋은 뭐 수박이 됐든 나무가 됐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DNA 변형.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것 좀 너무 가신 거고요. 어쨌든 이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형질을 개량하는 사업들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형질 개량. 형질 개량. 근데 이제 이런 리빙카본 같은 그런 것들을 뭐 실제로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장을 아주 이쁘게 잘해서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이런 기술. 이런 기술도 상당한 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그렇게 실제로 이익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투자금이 많이 되는 게 부럽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그렇겠네요. 젊은 스타트업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당장 이윤을 내라 할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나올 이익을 보고 지금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리빙카본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도 이 나무가 5년 후 10년 후에 잘 못 살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실험실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아주 잘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야외에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병충해에 약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부 환경 단체들은 걱정을 하는 게 어쨌든 유전자. GMO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좀 걱정되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빙카본은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밖으로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나무가 5년 후, 10년 후에 잘 자랄지는 잘 모르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이 여기서 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무를 기업들이 막 심고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또 해외에 나가서도 심는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예, 그렇죠. 뭐 기업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상세 사업을 통한 그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ESG 경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ESG 경영에 관심 가지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토 면적이 넓지는 않고 또 네. 우리나라는 충분히 녹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나무를 충분히 심었나요? 네, 충분히 심었고 너무 잘 자라고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50년 동안 식목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60년 동안. 예. 나무는 너무 우리나라 나무는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살림을 통해서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모든 기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NDC라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목표로 한 탄소 살림. 절감. 네. 그 중에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 37.5%가 해외 감축분입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감축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표를 세우면서 이제 그런 탄소 중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겠죠. 머리도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 감축할수있까 했는데 짜내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감축을 하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심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나무를 심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탄소 배출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그것도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문제가 대상지를 얻기 힘듭니다. 그렇죠. 누가 주겠어. 그렇죠. 자기들이 심고 자기들이 갖겠지. 그렇죠. 당연히 지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도 다 NDC를 가지고 자기도 목표에 그렇네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이제 그런 면에서도 힘들고 근데 또 어쨌든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 부족한 것도 사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진국 우리나라 산림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산림 선진국의 도움을 많이 노로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하고 또 일본 같은 국가거든요. 뭐 노르웨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한 20년 전부터 이런 것들에서 해외에 뭐 동남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아마존 이런 이제 세계 3대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뭐 기존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파괴되는 열대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쉽게 대상지를 찾고 선정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대상지를 좀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나무 이제 심을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실까봐 좀 덧붙이자면 도시에서는 이렇게 도심 녹화라고 해서 숲을 조성하거나 뭐 이렇게 골목길이나 이런데 식물을 기르면은. 도시의 그 열섬 현상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게 나무를 심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죠.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할당을 더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굵직한 나무 심을 곳이 우리는 지금 없다는 얘기시죠. 삼림이 빽빽하다 우리나라 삼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최근에 한 연구가 도시 탄소 흡수원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도시 탄소 흡수원 증대 방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도시가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녹지율도 상당히 높죠. 높은 편인데 그게 또 근데 좀 우스운 게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에서 돌아봐도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녹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내나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충분히 녹화할 공간이 있다. 지금 뭐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가로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고산 가로수나
어떤 뭐 물리적인 뭐 바람 같은 영향을 받아서 죽은 가로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식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뭐 산림처럼 많지는 않지만 네. 이제 많은 양을 탄소를 고정하지 않지만 아까 긍정적인 환경적인 효과도 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들을 분명히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수를 다시 심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무를 심고 막 관리하는데 불이 확 났어요. 산불. 예. 그럼 이게 탄소 배출권을 거기서 이제 또 뺏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기 그냥 배출권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거는 뭐 산불 났다고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탄소 배출권을 뭐 회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시점으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더 할 수 없게 더 할 되는 수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아까 이제 1회차 때 말씀드렸나요? 산림탄소 상쇄제도가 네. 했을 경우 중간에 산불이 났다. 그럼 그 시점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그 전에 받았던 이제 탄소 배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그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사람? 그러면 또 다시 심고, 다시 심고,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탄소 배출권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걸 이제 탄소 배출 이제 산림 부분에 관한 이제 비영속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나 병해충 같은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 탄소 배출권을 줄 때요. 네. 어느 정도를 빼놓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산불이나 산불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2%다. 그러면 그 내가 받을 100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100 중에 98만 주고 네. 실제로 2%는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구나. 탄소 배출권이 이렇게 우리 환경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 기후 위기 뉴스를 볼 때 굉장히 굵직한 중심축인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돌아봤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이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 네. 근데 탄소 배출권과 기후 변화가 어느 동등하다. 뭐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런 믿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사실 기후 변화는 그 탄소 배출권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업, 개인, 국가 모든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겠지만은 네. 이제 이런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느끼고 각자가 느끼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좀 더 노력하는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 측면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기후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그렇죠. 탄소 배출권으로 마치 기후 위기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제도에 다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될 만큼 지금 기후 위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3회에 걸쳐서 우리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원이셨습니다.